(2024년) 예비 프리랜서 권리교육 온라인 강의 슬기로운 프리랜서 생활을 위한 비법 교실.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의 김상현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2강 프리랜서 관련 분쟁의 해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계약이 근로계약이든 프리랜서 계약이든 어느 때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가장 많은 분쟁은 역시나 돈을 지급하지 않는, 근로계약이라면 임금을 미지급하는, 프리랜서 계약이라면 대금을 미지급하는 그런 분쟁이 가장 많이 존재합니다. 이는 프리랜서 분들이 계약을 잘못 체결하거나 계약서 내용을 잘못 기재하는 것과는 전혀 관련 없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로계약과 달리 프리랜서 계약에서는 대금을 미지급하더라도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만 존재할 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랜서 계약에 관한 분쟁은 더욱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프리랜서 계약에서 통상 발생하는 대급 미지급 분쟁 사례들을 살펴보면 10만원, 20만원을 비롯해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등 금액이 크지 않아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프리랜서 분들이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금액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금액들 관련한 분쟁들이 다수 발생을 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대금 미지급권 외에도 프리랜서 업무에 따라서 저작권 기속에 관한 분쟁 또는 비밀유지 위반 등과 같은 분쟁 역시 최근 다수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많은 비율은 모두 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가 실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통상 계약서의 제목을 기재하게 되는데요. 실제 법률적 판단에 있어서는 해당 계약서의 제목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계약서의 구체적 내용의 형식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랑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프리랜서가 제공하는 노무의 형태, 그리고 실제 업무 형태 등을 통해서 해당 계약이 프리랜서 계약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통상 이와 같이 프리랜서에 해당하는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직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용실의 헤어 디자이너, 그리고 단기 프로젝트 업무에 투입되는 디자이너,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 여러 직종에 걸쳐 있습니다. 사업주는 통상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 임금, 휴가 등의 제약이 있어 오히려 해고가 쉽고 최저임금 등의 보장을 받지 않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후에 근로자처럼 프리랜서 분들을 지휘 감독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적용을 탈피하려는 그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프리랜서가 진짜 프리랜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계약서 제목이나 계약서 규정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프리랜서 분들이 제공하는 노무의 실질적인 형태를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과 관련해서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종속적 관계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용,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는 형태인지, 노무 제공자가 제3자를 고용해서 자신의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해서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또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재반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업주가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했는지 또는 근로자가 4대 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통해서는 사실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이러한 내용들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보니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주요한 판단 근거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최근까지 했던 사건 중에는 프랜차이즈 미용실에서 근무하였던 헤어 디자이너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노무 제공의 실질 형태를 보면 출근 시간, 퇴근 시간 등 근로 제공 시간이 명확하게 사업주에 의해서 정하여져 있었고요. 휴가도 사업주의 허가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헤어 디자이너 분들은 고객들의 본인에 대한 온라인 예약들을 전혀 관리할 수 없었고, 고객들이 시수로 남기는 리뷰에 대해서도 전혀 관여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헤어 디자이너 분들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함은 명확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헤어 디자이너 분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런 퇴직금 지급 책임을 모면하고자 모든 헤어 디자이너 분들에게 업무 위탁 계약서라는 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 분들은 이미 노무를 제공한 이후에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요구했던 프리랜서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사업주는 헤어 디자이너들에게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면서 단순히 형식적으로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한 계약서이므로 계약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헤어 디자이너 분들은 계약서 내용을 읽어보고 싶어 했지만 사업주의 만료로 인해서 계약서 내용을 전혀 확인하지 못한 채 프리랜서 업무 위탁 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확인해보니 해당 계약서에는 퇴사 이후 일정 범위 내의 미용실에는 취업을 못하거나 개업을 하지 못하는 내용의 금지 규정들이 존재했었습니다.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하였던 2명의 헤어 디자이너 분들이 미용실에서 퇴사한 후 약 100m 정도 떨어져 있던 거리에 미용실을 새로 개업하게 되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사업주는 이 2명의 헤어 디자이너 분들이 미용실 재직 중에 작성하였던 프리랜서 위탁 계약서의 전업 금지 규정을 근거로 2명의 헤어 디자이너들에게 각각 4천만 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저와 2명의 헤어 디자이너 분들은 실질적으로 헤어 디자이너 분들이 이 사건 미용실 재직 중에는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였고요. 사업주가 헤어 디자이너 분들로부터 받았던 프리랜서 위탁 계약서는 사업주가 단순히 자신의 퇴직금 지급 책임을 면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했고, 헤어 디자이너 분들은 해당 계약 내용들을 전혀 읽어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였기에 100m 떨어진 거리에 미용실을 개업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었습니다. 재판부는 저희의 이러한 주장을 일견 받아들이셔서 재판 과정에서 2명의 헤어 디자이너 분들은 사업주의 미용실에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사업주에게 2명의 헤어 디자이너 분들과 원만히 화해를 할 것을 권유를 하셨고, 결국 사업주 역시 2명의 헤어 디자이너 분들로부터 어떠한 손해배상금도 지급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내용으로 화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와 같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프리랜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프리랜서가 실제로 제공하는 노무의 형태, 내용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판단을 하여야 하고, 당연히 발생하게 되는 분쟁들에 대한 대응 역시 프리랜서 분들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진짜 프리랜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방안 역시 달라지게 됩니다. 프리랜서 분들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임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사업주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거나 형사고발을 하시게 되면 근로감독관이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이후 사업주에 대하여 형사처벌 혐의를 확인하여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지급받은 임금이 있으시다면 고용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체불임금 확인서라는 서류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셔서 국가로부터 미지급받은 임금을 조속히 지급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더라도 이는 당사자 간의 민사소송 등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단순한 채무불이행 책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를 형사처벌을 할 수 없고요. 관련 행정청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상대방과 분쟁 해결을 위한 협의를 임의로 진행을 해보시다가 만약 상대방이 계속해서 임의 이행을 거절함으로써 상황이 여의치 않으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관련 유사 기관의 법률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빠른 계획을 설계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프리랜서 계약 분쟁에 있어서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가장 어려운 분쟁은 바로 대금 미지급에 관한 분쟁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대금은 근로자의 임금 체불과는 달리 약정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약정금은 고용노동청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고요. 사업주가 미지급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약정금은 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시거나 상대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강제집행 수단 등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밖에는 마땅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금 미지급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먼저 협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정확하게 체불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그에 대한 산정 근거 및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신 후에 상대방에게 받으셔야 할 정확한 금액을 기재하여 지급할 것을 유선이나 문자 메시지, 메일 등을 통하여 요청을 하시고 그럼에도 상대방이 차일피일 미루며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후 통첩 수단으로서 우체국의 내용 증명 우편을 이용하셔서 최후 통지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최후 통첩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우선 사업주의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간이한 민사소송 절차로서 법원의 지급명령 신청 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충분한 근거 자료들을 많이 확보해 두셨다면 법원에서는 상대방에게 해당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지급명령 결정을 발부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러한 결정에 상대방이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이의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해당 지급명령 결정문은 확정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해서 해당 결정문만으로도 사업주 자산에 대해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인 사업주의 주소지를 잘 모르거나 사업주가 지급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이의 신청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정식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청구하시는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의 금액에 해당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소액심판 사건으로 분류하여 빠르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액심판 사건은 당사자분들이 직접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당사자분들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심에 있어서 통상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혹은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통해서 해당 서류의 양식들을 참고하셔서 서류를 제출하시는 등 직접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사이트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들을 참고하시더라도 비전문가인 개인이 정식 민사소송을 직접 진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지급명령 신청서나 소장을 작성하는 것부터 어려우실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경우에 서울에 거주하시거나 서울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신 프리랜서 분들의 경우에는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지급명령 신청서 또는 소장 작성 지원 사업을 행하고 있으므로 서울노동권익센터 사업에 지원하셔서 서울노동권리보호관들의 소장 작성 지원을 받아보시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 되실 수 있습니다. 분쟁이 이렇게 당연히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명확하게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또는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에 그러한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미리 노무 제공 관련한 자료들을
충분히 많이 확보하시고 남겨놓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약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먼저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통화나 대화 녹음 또는 문자 메시지나 메일 등을 통해서 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해 상대방과 합의한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 자료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업무를 지시하는 내용과 기한, 프리랜서 분들이 노무 결과물을 실질적으로 제공했다라는 사실, 상대방이 지급하여야 할 금전의 산정과 그 근거, 그리고 금전 지급 기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평소에 업무 일지를 작성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리고요. 모든 업무 과정을 상대방과 주고받는 메일을 통해서 기록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계약 기간이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에는 중간중간 대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음으로써 미지급 정산 금액을 미리미리 낮춰놓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별도로 중간에 정산을 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었다면 나중에 최후 금액에 이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산 자체는 중간중간에 사업주와 의견을 교환해서 미리 금액을 확인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의무를 불이행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빠르게 상대방에게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상 의무를 촉구함에 있어서는 기록으로 남는 문자 메시지, 메일 등을 통해서 이행할 기한을 확정하여 촉구하는 것이 좋고요. 또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프리랜서 분들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 그리고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모두 담아 촉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촉구하는 내용들까지 포함한 모든 자료들을 미리 확보하여 보관하고 계시다면 상대방이 최종적으로 계약 의무를 불이행하더라도 적절하고 빠른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약서나 중간 정산 내용 등의 자료들을 미리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인 사업주의 관계를 생각하셔서 머쓱해하거나 조금의 귀찮음으로 인해서 미리미리 구체적으로 정할 내용들을 제대로 정해놓지 않게 되면은요, 결국 이것이 분쟁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하시기 어렵고 협의 나누시기 어려우시더라도 사업주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있어서 계약서 내용을 충분히 면밀히 검토하시고 꼼꼼하게 작성을 하시는 것이 다시 한번 중요하고요. 사업주에게 요구하실 내용들에 대한 근거 자료들을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만약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혹은 프리랜서 분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을 계속하더라도 프리랜서 분들은 당황해 하시지 마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빨리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와 같은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프리랜서 본인이 해당 계약에 어떠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법률적으로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아는 것이 첫 번째 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두 번째라고 할 것입니다. 프리랜서가 어떠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확보하고 있는 자료가 충분한지에 관해서는 분쟁 사례를 가장 많이 접하고 가장 많이 경험한 법조인 등의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 부담 가지시거나 어려워하시지 마시고 가능한 한 법률 상담을 통해 프리랜서 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권리나 절차 등을 확인하시고 빠짐없이 상대방에게 권리를 적절히 행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변에 법률 상담을 받으실 곳이 마땅치 않으시다면 한국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공제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한 게시판 상담, 그리고 유선 상담 등을 진행 중에 있고요. 매주 수요일마다는 협력하고 계시는 변호사님들을 통한 대면 상담도 진행 중에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앞서 말씀드린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는 서울시 무료 노동법률 상담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리랜서 분들이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무료 법률 상담 또는 무료 법률 대리 서비스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국가 지원 사업 등을 많이 찾아보시고요.
부디 프리랜서 분들의 권리가 모두 안전하게 보장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의가 예비 프리랜서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보면서요.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